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마켓 나우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시장을 요약해 드리면은 어제 이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중화권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로의 여파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중국 제조업 PMI에 이어서 미국의 7월 제조업 PMI도 부진을 보이면서 지금 왼쪽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물 경제의 하강 압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를 보면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졌고 한 차례 좀 이제 쉬어가야 되는 구간에 다다랐는데 여기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한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진영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결국은 어제 그 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증시는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악재의 강도에 비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선방을 해내는 결국은 이러한 악재들을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나스닥은 오히려 1% 이상 반등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중 간의 긴장 이슈도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은 오히려 지역 여는 총재들이 잇따른 발언이 오히려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여는 총재라든가 또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든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라든가 이런 그 지역 연은 총재들이 잇따라 발언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추가 금리의 인상 지속 방침 이쪽으로 어떤 그 발언의 맥이 좀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낙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 부분이 어제 그 미국 증시의 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우리 증시를 놓고 보면은 크게 하락을 했고 7월 달에는 이제 반등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증시가 반등한 이유를 꼽자면은 FOMC라든가 또 미국의 GDP라든가 물가 지표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나서 결국 이에 대한 결과보다는 그 자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측면이 큽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반등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이전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결국은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기대감 또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서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고물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유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동반 하락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 두 분기 연속으로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났다고 하겠지만은 이를 둘러싼 해석은 여전히 긍정적이란 얘기죠. 뭐 지난해 옐런 미 재무장관이라든가 또 제롬 파웰 연준 의장 같은 고위 당국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고 결국은 아직까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선을 긋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견고한 고용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다면은 하반기부터는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는 이런 해석이 좀 힘을 얻고 있고요. 다만 결국 이런 부분들 또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은 결국 연준이 뭔가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그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준이 아직까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연준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의 예상으로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25만 건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률 3.6%, 시간당 평균 임금은 5.0%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옐런 재무장관이라든가 파월 연준 의장은 모두 경기 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죠. 경기 침체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 정책 금리를 3%에서 3.5% 수준, 뭐 중간값 3.4% 정도로 이제 제시함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지금 9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를 50bp로 예상하는 지금 그 예상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건 놓고 보면 이제 9월 달에 FOMC에서 만약에 0.5%의 금리를 올린다면은 향후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금리의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확실히 하반기에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기정사실화될 것이고 아마 그 시기가 4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어떤 지표상 뭔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이런 경기 침체가 아니고 실질적인 경기 침체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에 결국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라든가 또는 소비라든가 이런 쪽의 지표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눈에 띄는 최근의 어떤 시장에서의 변화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7월 외국인이 2조 3천억 규모의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예, 올해 누적으로 따지면은 외국인 누적 순매도가 한 16조 원 정도가 되는데 7월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그림에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증감 추이를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쭉 계속해서 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그렇다면은 왜 매수를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뭐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그러한 그 원인은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실적은 선방을 보이고 있고 때로는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고점 인식. 제가 이제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인 시점 자체가 원달러 환율의 고점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인식들이 조금 이제 매수로 좀 작용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 살만하다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IT 업종 그리고 일부 경기 민감 업종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보다는 시장을 좀 사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격의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에서 다시 그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 개념들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들이 오늘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반등 과정에서 이런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 상승률이 높은 이런 모습을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조정을 보였는데 결국은 뭐 단순히 이런 그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좀 뭐 기계적인 그 이분법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러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경제 자체가 글로벌 성장성의 그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기업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코스피의 그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하반기에 대한 그 이익 전망이 별로 좋지 않죠. 지금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둔화의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꾸준한 이익의 성장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줄고 뭔가 이제 그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튀어나오는 이러한 상황.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시장에서 이제 향후에 결국 하반기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중에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얼마나 이런 종목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떠한 그 대응 전략의 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결국은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이분법 딱 자로 재듯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종목, 뭐 우리가 이제 가치주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종목이라면은 뭐 충분히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군이었습니다. 마켓나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